어려운 장은 5월달 정도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만 다음 주 FOMC 끝나고 나면 시장은 난이도는 지금보다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 지수 플레이보다는 베타 플레이가 5월달 결국 종목장 순환 매장이 테마성 기대감으로 네. 지금 오르는 이거보다는 실적 기반 위주의 그죠? 퀄리티 있는 주식으로 왜냐면 하자.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5월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우리 전통적으로 5월에는 셀인메이 해가지고 팔아야 된다. 근데 그쵸. 지난번 우리 아침 방송에서는 네. 5월 달이 좀 괜찮을 것 같다. 5, 6, 7월 달. 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5월 달이 이제 전통적으로 조금 항상 그 세린메이 했었던 것처럼 사실 저도 머니톡 처음 나왔던 게 5월 초였던 4월 말 5월 초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한 이제 딱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나와서 저도 그때 좀 약간 5월 달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약간 주가 레벨의 위치가 좀 많이 다르죠. 네, 주가 레벨의 위치도 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돌아가는 것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주식 격언 중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말씀 있긴 하지만 이번 달은 5월 달은 그래도 좀 한번 극도로 세린메이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일단 지수 레벨 단을 그리고 이번 주에 보여줬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특히나 오늘 4월 말에 삼성전자의 상승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지수 흐름은 여전히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도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고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았죠.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실적에 따라서 뭐 기업의 사이즈 상관없이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일단은 오늘 이번 주 오스테 임플란트가 거래되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이 종목별로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도 좀 보여줬고 진짜 무서워요. 네. 이번 주에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과 네. 어제 한국전력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정말 뜻밖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부터 얘기부터 하면, 이번 주는 결국은 순환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고,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에 한 꽤 많은 부분을 아마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오늘 1% 정도 올라서 다시 2,695 정도로 끝났고요. 삼성전자가 4% 정도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튀니까 이번 주에 내내 셌었던 자동차, 조선, 건설들이 오늘 다 같이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예,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요렇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형주 순환매, 중소형은 또 중소형대로 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일단 4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4월 마지막 날이라서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도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옛날만큼 윈도우 드레싱이 엄청 강력한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단기 이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 그동안 쭉 하락하면서 오늘 특별하게 뉴스 나온 거는 없죠. 네, 그렇죠. 어제 뭐 실적 발표를 해서 오늘 후행적으로 반영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사실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리고 전체 코스피 순매수도 외국인들 140억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네,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그나마 좀 사기는 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려를 둘러싸고 있는 우려는 아직 전혀 거쳐진 거는 없다. 그래서 오늘 올랐다고 너무 뭐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드디어 평가 받나? 네. 우리 하이닉스 올라갈 때부터 그렇죠. 무섭게 올라가서 그렇죠. 한 20, 30%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이 아닐까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래량이 오늘 그래도 좀 실렸거든요. 양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만 놓고 쪼개서 보면 거래량이 실리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올라가야 할 위에 저항들, 가격 저항과 이평선 저항들, 그리고 그동안 내려오면서 쌓았던 물량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도 항상 말해 7만 원 이하에서 사는 거는 배당주 관점으로는 언제든지 저는 오케이라고 봐요. 배당주 관점으로는. 근데 뭐 사실 지금 오늘 4% 올랐다고 해서 그동안 밀려 내려온 거에가 만족스럽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서 그리고 오늘 또 거래량이 실려서 다행입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횡보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는 그런 구간을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감 충분히 있고,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기사만 해도 뭐 환율 1,300원 간다부터 시작해서 2,400포인트를 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확실히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기사가 나올 때쯤이면 그게 신호인 것 같아. 시그널. 그때가 정말 멘탈적으로 굉장히 쉬운 구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또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도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다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방송 유튜브 말고 일단은 그 이제 케이블 증권 방송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발 헤드라인 좀 자극적으로 쓰지 마라. 자극적으로 쓰면 그 다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없던 전화도 오고 막 그것 때문에 억지로 막 투매도 나오고 거기서 내동매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의 뭐 또 사정이 있겠지만 근데 꼭 그런 기사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꼭 희한하게도 이렇게 반등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행히도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거 하나만큼은 일단은 그거 하나로 일단 기분 좋게 일단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아직은 좀 저는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봐요. 왜냐면 여전히 2018년의 흐름하고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섹터를 보면 이번 주에 내내 셌던 자동차나 조선이나 어제 급등했었던 건설이나 뭐 이런 쪽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순환매 여전히 또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엄청 급등을 하긴 했었죠. 그렇죠.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만 봤을 때는 막 이거 당장 뚫고 올라갈 것처럼 대량 거래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여전히 그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림이나 아니면 여전히 실적 추정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대우건설이 매매용으로는 훨씬 더 좋다라고 봐요. 지금 과정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어딘가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 대우건설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점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 필요하고 진짜로 조금 뭔가 베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 이 정도 구간이 삼성전자에서 보여줘요. 비슷한 그림을 나와줘야 되는 거죠. 대신에 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쌀 때 사서 배당도 먹고 쌀 때 사서 조금 이렇게 절대 수익률 높이겠다라고 하면 7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가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내려가는 주식은 그게 비단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치, 아무리 우량하더라도 지금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데 시장은 정말 좀 잔인하죠. 어떻게 알죠? 네, 잔인하잖아요. 아니, 잔인하기도 하지만 알아.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알죠. 쫙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보고 계속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2018년에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2019년 실적, 아니 2023년 실적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반도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기사 나오면서 추정치가 뚝뚝 떨어져 버리면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물 타고 계속 물 비중 늘렸던 게 정말로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을 함부로 예측하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리고 어제 한국전력이 이렇게 어제처럼 오르는 장에서 진짜 매매하기 어려운 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한국전력이 오르려면 사실 전기세 인상 이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슈를 건드리고 나오는 거니까 이제 어제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주식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 없는 주식들이 오른다는 거는 난이도가 정말 높은 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정말 실적으로는 이번 주에 별로 재미없었던 화장품 주식들이 오늘도 급등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뒤에 하겠지만 지금 난이도는 여전히 최상의 장이다.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고요. 정말로 지금은 사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 올랐는데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1%밖에 못 네, 올랐다는 안 올랐죠. 거는 왜냐면 다른 깎아먹은- 건다 떨어졌다는 네. 얘기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긴 했지만 실적을 양호하게 발표했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음봉이 나버렸어요. 네, 이게 오늘 오전에는 잠깐 장중에 좋은 흐름이 나와서 양봉이 났지만 다시 뭐 그 배터리 부분이 올 4분기 정도나 가야 흑자 전환할 수 있다. SK온이 하는 그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면 그 분석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후에 오전 상승분을 다 토해 버렸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저 좀 봐볼까요? 쭉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사실 좀 굉장히 좀 엇갈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 현대차는 또 상대적으로 빠지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는 또 좋은 실적 나오면서 또 주가가 신고가를 내버리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론이 있잖아요. 네. 현대모비스 주가 억누르고 네. 현대글로비스 주가 계속 튀고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기는 해요. 모비스 주주는. 네, 뭐 음모론 검증은 안 이야기는- 됐으나 네, 검증은 안 됐지만 그냥 모르지 하진 않겠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네, 보통. 그래서 일단 오늘 4월장 정리하면 변동성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다음 주 FOMC 있잖아요. 그렇죠. 3월달 FOMC 때 초반하고 느낌은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김영익 교수님 출연하실 때 영상 보긴 하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오늘 때마침 상하이도 봉쇄령 완화 조치가 나왔고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만약에 러시아가 예상한 대로 5월 초 정도에 금리 그 전쟁이 끝나고 중국이 봉쇄령이 완화가 돼서 하면 6월 달 FOMC도 뭐 이제 75p라는 얘기 나왔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이제 점점 시장에서는 반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거 따라 보는 게 맞고요. 다음 주에 50bp 인상 확률은 96.5%입니다. 이제 어린이날 직전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뭐 그럼 뭐 이번에 50bp 거의 인상하고 가는 거고. 그죠. 네. 뭐 50bp로 다 그냥 시장은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6월 달도 이제 6월 달에는 지금까지는 75bp 인상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일단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반영된 투자 심리는 연준에서 시장 금리 조절, 금리 경로보다 더 강하게 매파적으로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거 보면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다행히 이번 주 한국 시장은 미국 변동성 대비하면 지수 자체로는 되게 잘 버텼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단으로 가면 개별단을 보면 어렵지만 이번에 네. 프로비스 주주들은 지금 얼마나 날벼락 게임 이겼어요. 주식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버티던 것도 이제 무너지면 그냥 그렇게 그렇죠. 오늘 한 방에 뭐- 그냥 3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예를 들어 상위 1, 2부터 한 20위까지 쭉 뭐 여러 가지 섹터들로 분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면 그렇게 계좌의 성과가 엄청 오르거나 엄청 빠지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딱 인덱스 정도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개별 이제 중소형주들을 매매를 잘 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엇박을 타셨으면 성과가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항상 있는 거지만 계속 좀 어려운 장은 5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3월 초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FOMC 끝나고 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조건들이 좀 맞물리면 시장은 난이도는 지금보다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시즌도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5월 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제 락바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예상치 1분기 예상 순위,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GDP 수치 이런 거 봤을 때 어차피 지금 1분기 예상 순익은 계속 좀 생각보다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계속 감익하고 있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출이 생각보다 GDP 이제 2분기, 3분기 추정치 봤을 때 별 좋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은 수출 따라가기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은 환경을 계속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수출주보다는 저는 여전히 2분기 GDP 기대할 거는 지금 소비 쪽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 화장품 주식들 보면 아시겠지만 소비 섹터들은 분명히 포트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이트 진로가 됐든
그다음에 뭐 쇼핑이나 뭐 유통 관련 주식이 됐든 화장품 주식이 됐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이 안에서 약간 좀 내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분명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과대 낙폭된 기술주, 오늘 플랫폼 주식들 중국에서도 플랫폼 규제 완화한다는 이슈로 좀 반등 나오고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FOMC 회의 있는 그 전까지인가 5월 한 3일 정도까지를 가장 시장이 변동성이 네. 좀 안 좋으면서 네, 그렇죠. 걱정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죠. 들어가자라고 생각한 전문가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이번에 갑자기 어제 오늘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 늦었나? 그래서 오늘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따라가는 거는 그냥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다 저항선을 딱 헤딩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 주 중에 분명히 좀 충분히 좋은 매수기에는 저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못 사시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지수 플레이보다는 베타 플레이가 5월달, 그러니까 결국 종목장 순환 매장은 저는 아직은 5월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계속 발표할 건데 어렵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실적 나왔는데도 빠지고 어떤 거는 나왔는데 또 오르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지는 게 있고 실적이 또 잘 나와서 엄청 오르는 네. 게 있고 네, 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주주들이 그렇죠. 네.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 일시적 뭐 제가 뭐 일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요. 오늘 뭐 개인적으로 계속 쭉 밀어붙였었던 송원산업이 오늘 되게 실적 잘 나오면서 오히려 저 송원산업은 오늘 신고가를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송원산업이 드디어 이런 모습을 좀 그려내서 정말 오래 고생했거든요. 거래량 좀 네, 터졌네요.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나오면서 아직은 거래 대금이 뭐 만족할 만큼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뭐 분할 매도 정도는 되는데 다 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렌텍이 이제 쥐어짜기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고점에서 쫙 솟아내면서 이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제 조금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패턴인데 이런 관점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성원산업도 일단은 뭐 판가 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게 제가 엄청 오래전에 한 딱 1년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말경에 얘네들이 먼저 가격 인상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정말 재미없게 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판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 말부터 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효과를 인플레이션 효과를 이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여기가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근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할 때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보다는 그죠. 리스크 관리,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면 리스크 관리죠. 근데 일정 부분 조금 챙겨서 가시는 것도 좋죠. 이건 제가 워낙에 오래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 화학 3인방 기억나시나요? 백광산업, 성원산업, 카프로 3개. 근데 이제 흐름들이 나쁘진 다 않거든요. 카프로도 상당히 좀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죠. 네, 카프로 제 친구 도대체 언제 파냐라고 말을 하는데 뭐 지금 뭐 뭘 팔아 맨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더 이건 들고 가자. 더 들고 와도 전혀 문제 없는 회사라고 보고요. 백광산업도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백광산업이 조금 더 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광산업도 한번 시세 냈다가 내려오는 구간이라서 김정수 투자자님 보면 7,000원 쉽지 않다라고 볼 건데 그거는 이제 판단 잘 하셔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종목별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데 하여튼 알 수 없어요. 오늘 현대오토에버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그죠. 네, 이런 거지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네, 빠진단 네, 말이에요. 그죠. 네. 참 어떻게 장단에 맞춰야 될지 네. 우리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으로 계속 자율주행인데. 이야기했었죠. 네, 네. 근데 뭐 오늘 실적 발표하고 밀렸는데 뭐 거래량이 엄청 나온 것도 아니고 잠깐 순환매 차원에서 삼성전자나 다른 섹터들 오늘 이거 말고 OCI 보시면 OCI 많이 오른 것 같은데. OCI가 오늘 좀 급등했거든요. 이제 이런 쪽이 세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환매 하나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조선 LNG 이게 에너지 정책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 가지고 이제는 진짜 오랫동안 힘들었던 게 이런 재생에너지, 조선이거든요. 그동안 안 올랐던.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 그래서 이런 쪽은 매매도 그렇고 뭐 중장기 시각에서는 뭐 다를 실수는 있긴 하겠지만 매매 관점으로는 충분히 앞으로도 매매할 수 있는 자리.
뭐 오늘처럼 양봉 나온 이후에 오늘 기준봉으로 보고 다음날 분할 매수 관점 거쳐서 매매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CS 윈드라던가 그다음에 삼강 MNT라던가 OCI도 그렇고 오늘 하나솔루션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솔루션도 진짜 이것도 사실 뭐 시장에서 많이 잊혀져 있는 종목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도 지금 바닥 벌써 4번째 바닥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 잘 살펴보시고 태양광 쪽이 좀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저는 태양광 여전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태양광 쪽에서 저보다 전문가나 뭐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확신이 더 쓰면 기술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들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풍력적이 올해 그 증가율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유럽에서는 풍력을 워낙에 좀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CS 윈드나 삼강 MNT 계속 관심 가지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많이 셌던 게 진짜 오랜만에 반등 나왔던 게 폴더블 폰 관련입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이 굉장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요. 파인테크닉스, 뭐 KH바텍, BH, PI 첨단 소재, 뭐 인터플렉스, 뭐 이 정도 파트론, 뭐 카메라 몇 개 정도까지인데 오늘 파인테크닉스가 일단은 좀 세게 반등이 나왔고요. 볼까요? 이런 게 진짜 사실 뭐 폴더블 폰 뭐 전혀 이슈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 올린 거잖아요. 이게 사실 좀 월말 효과도 사실 조금 없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계속 신고가에서 밀리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인테크닉스는 언제 한번 또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진짜 오랫동안 쉬고 있는 우리 세경이 우리 세경 하이테크도 바닥에서 이제 조금 기지개를 피려고 합니다만 저는 좀 이거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인데 일단 모멘텀은 하반기에 있잖아요. 폴더블 폰이 하반기에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또 그때 가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섹터는 맞습니다. 대신에 싸게 모아갈 수 있는 섹터는 맞는데 바닥권이니까 예, 그런 관점인 거죠. 급하게 좀 약간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좀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싸게 들어가실 거면 지금 사서 모으시는 단 언제 이게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저는 적금 형식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것 중에 하나 신흥 SEC 이것도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고 이것도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반등이라고 봐서 이것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화장품. 네. 화장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화장품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리지가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일단 마스크 해제와 맞물리면서 이제 좀 일단 어제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가격 저항 이제 18만 원 정도에 대한 가격 저항도 있고 위에 이평선 저항도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틀 요즘에는 2, 3일 좀 세면 분명히 반드시 조정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2, 3일 눌려 있는 것들 또는 눌림목 처음 나오는 눌림목에 이제 좀 추세 있는 것 중에서 눌러져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삼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이걸 설사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확률이 낮은 구간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동반된 게 아니라 이제 개선은 이제 하반기나 내년부터 개선은 기대되고는 있지만 조금 뭔가 본격적으로 가려면 매물 소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래 보시피 그러니까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선까지 네. 단기적으로. 대신에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상한가 갔던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죠. 제이준 코스메틱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상한가를 갔죠. 네, 상한가를 갔고. 아 거래량 쫙 뚫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개별주들 특히 이제 그렇죠. 상한가 따라잡기나 정말 그 헤비 트레이더 물량대기라고 하죠. 큰 자금 가지고 1, 2%만 해도 절대적인 수익금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데 제이준 코스메틱 그다음에 색조 화장 마스크 벗으니까 당연히 이제 색조 화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클리오가 또 좋은 클리오는 많이 막판에 밀렸네요. 이거 막판에 못 봤는데 클리오도 그렇고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매도의 시점이냐 사는 시점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 확 달라질 것 같아. 네. 앞으로 한 몇 달간의 주식 인생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대신에 오늘 이제 며칠 2, 3일 좋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굳이 여기서 이제 장중에 뭐
호가 몇 개 따먹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여기서 이런 종목보다는 우리 퀄리티 있는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쉬었던 반도체 뭐 현대오토에버 반도체 소부장 몇 종목들 그런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 테마성 기대감으로 네. 지금 오르는 이거보다는 실적 기반 위주의 그죠? 퀄리티 있는 주식으로 왜냐면 가자. 3월 초랑 지금하고는 뭐 금리 환경이나 FOMC 전의 환경 느낌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적들을 이제 제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실적도 분명히 받쳐줘야 세게 가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